자, 주택법을 하는데 우리가 좀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용어는 좀 개인적으로 1, 2월 달 강의를 좀 참조를 해 주시고 우리가 건설 파트하고 공급 파트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미리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 건설은 608페이지부터 나와 있네요. 608페이지부터. 자, 우리 주택법에서 사업을 하는 자, 아파트를 짓고 대지를 조성하는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업주체 이렇게 부르죠. 자, 사업주체가 뭐를 작성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 사업주체가 뭐를 작성한다? 사업계획. 이 계획을 작성해서 뭘 받아야 돼? 승인. 나중에 건축법하고 다 비교해야 돼. 자, 승인이 나면은 공사에 들어가지요. 공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사업계획대로 해야지. 승인 받은 대로. 자, 공사가 끝나면은 뭐를 받아? 사용. 건축법은 뭐 받았더라?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 요게 절차지. 요 절차적인 부분은 우리 집에 뭐 자주는 아니고 우리 가끔 물어보는데 뭐 작년에 공사 들어가면서 감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서 그 뭐 한 십몇 년 만에 물어봤는데 그냥 틀리라고 한 문제 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건설 파트는 중요한 게 뭐다? 사업 주체하고 사업계획 승인. 요걸 일단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택법에서 사업주체가 되려면 뭐를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러면 등록을 하면 혼자서 사업주체가 된다 안 된다? 되지. 그죠? 제가 이제 책의 밑줄을 그어드려야 됩니까? 그냥 말로만 하면 됩니까? 그어드려야지. 말로만 해도 되겠어. 그죠? 단독으로 하는 자. 그리고 뭐 공동으로 하는 자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봤어요. 단독으로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된다고?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우리 주택법에 사업주체가 되려면 등록한 자를 뭐라고 불러? 등록사업자라고 불러요. 등록사업자. 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한다는 것은 못 믿기 때문에 관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자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우리 시험에서 물어봐요. 그럼 믿을 수 있는 자가 누구야? 국지공이지. 공공. 거기다가 우리 주택법에는 하나가 더 나오네. 공익. 공익 뭐? 그렇죠. 공익 법인. 요런 자들. 그리고 우리가 정비법 주택법은 공사가 몇 개예요? 두 개지. 공사 두 개라는 건 알아야 돼. 공사 두 개가 뭐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두 개입니다. 얘들은 등록을 한다고 안 한다고? 등록을 안 한다. 이런 얘기. 요즘 뭐 다들 정신은 있습니까? 저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번에 학원 가서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집에 그냥 갔는데 학원에 다른 옷을 입고 집에 간 거야. 집에 가니까 지갑이 없어. 아침에 나오면서 차를 타고 보니까 안경을 안 쓰고 나왔어. 정신이 없어. 큰일 났어. 정신보정보험 이런 거 좀 가입 좀 해야 돼. 그럼 우리 시험은 얘들 보고 뭐 한다고?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는 등록사업자에 관해서 몇 가지만 정리하면 돼. 뭐 이거 얘는 등록 안 한다는 거 물어보는 거고 얘는 등록하는데 등록 요건이 있죠. 등록 요건. 자, 우리 책이 몇 페이지 나와요? 우리 책은 어떻게 돼 있어? 사업주체 정의가 나와 있고 사업주체란 것은 주택법에서 사업하는 자인데 우리 주택법은 사업이 두 개죠. 두 개잖아. 주택 건설하는 거하고 대지 조성하고 맞죠? 어쨌든 주택을 건설하든 대지를 조성하든 뭐를 작성해야 돼? 사업계획 작성해서 승인 받아야지. 그 자를 사업주체로 하는 거야. 시험에 안 나와. 밑에 이번에 공동사업주체 있죠? 자, 공동사업주체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먼저 봐야 되겠네요. 자, 제가 밑줄 안 그어드려도 이제 설명을 듣고
안 거시면 거세요. 자, 요거 지금 보는 거야. 공동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다? 지가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잖아. 등록하면 지 혼자 한다니까. 단독을 한다니까. 등록을 안 하고 공동을 한다는 얘기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가 있어? 토지. 토지 소유자는 집을 지을 수 있잖아. 지을 수 있는데 자기가 등록해서 사업자가 되면은 그냥 지가 하면 돼. 땅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근데 얘는 이 땅이 아니면 앞으로 사업하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등록한 자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토지 소유. 또 누가 있었어요? 주택. 주택조합이 있지. 자, 주택조합도 등록한 자하고 같이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얘 둘이는 등록한 자하고 공동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죠. 그래, 끝말이 공동으로 시합을 시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키워드야. 요 1번, 2번은 끝말이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다.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 아시겠죠? 거기다 밑줄을 긋고, 거기다 밑줄을 긋고. 자, 세 번째는 고용자 있죠. 요 고용자는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야? 근로자. 근로자. 맞지요? 근로자를 집을 지니까 얘는 근로자 위해서 집을 짓는 경우가 아니면은 집을 짓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 얘는 자기가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 얘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등록한 자하고 공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럼 고용자는 맨 끝에 뭘로 끝나야 돼? 그걸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공동에서는 임의, 의무 요거부터 잡으세요. 임의, 의무 요거부터 잡으세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시험에 무엇을 물어볼까요? 두 번째 물어보는 건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얘네들 요 세 놈은 자기가 등록을 한다는 거다 안 한다는 거다?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 그러면 얘들하고 공동을 할 때는 등록한다 이렇게 또 물어본다는 거야. 그 우리 시험에 얘들이 등록한다 물어보고 얘들이 공동을 할 때 등록한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은 등록 안 하는 자 꼭 기억을 하세요. 얘하고 얘 차이는 뭐야? 얘는 등록 안 하고도 지 혼자 단독을 하지요. 얘는 왜 등록을 안 해? 등록한 자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된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당연히 주택조합이지요. 주택조합에는 괄호가 두 개가 있어요. 그 괄호 두 개. 주택조합 옆에 괄호하고 등록사업자 옆에 괄호 두 개를 잡아야 됩니다. 자, 주택조합 중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게 있었죠. 리모델링은 다시 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 맞지요? 다시 모델링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냥 자기 집을 아파트를 세대수가 증가 안 하고 리모델링만 할 수도 있지요. 그럴 때는 공동사업주체가 아니에요. 공동사업주체라는 건 뭐야? 같이 서로 사업에 책임을 지는 거잖아. 책임을 지려면 일반 분양물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 책임을 지지. 우리 아파트 또도 고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시공자지 무슨 공동사업주체야. 그래서 세대수 증가 안 하면 공동사업주체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세대수 증가하지. 몇 세대 이상 증가 안 하면 그런 말 없지요? 그런 말 없어. 세대수만 증가하면 공동사업주체가 되는 거야. 됐어요. 자, 두 번째는 등록사업자 옆에 괄호 있죠. 등록사업자 옆에 괄호는 지자체 공사도 포함한다 돼 있죠.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지자체나 공사하고 공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조합밖에 없다. 조합밖에 없다. 요거 기억하세요. 토지 소유자나 고용자는 지자체 공사하고 공동을 하는 거 아닙니다. 공동에서는 그것만 기억하면 돼. 끝. 자, 그러면 이제는 더 중요한 건 뭐냐? 끝이라 놓고 끝이 아니네. 얘하고 공동을 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조건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조건. 토지 소유자, 조합은 뭐를 갖고 있는 거야? 대지를 갖고 있어야 돼. 그것도 대지의 소유권, 사용권. 건물을 지으려면 대지에 소유권이 있어야 돼? 사용권이 있어도 돼? 사용권이 있어도 돼. 일단 사용권이 있어도 돼. 분양하기 전에는. 맞지요? 그러나 공동을 하는 얘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얘들은 소유권이 있어야 돼. 요거 하나 기억해야 돼. 사용권 안 돼. 그리고 얘들은 등록사업자는 뭘 갖고 있어야 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시공 능력이 있어야 돼. 시공 요건, 시공 능력이 있어야 돼. 자, 시공 능력이란 게 뭐였어? 건설 사업자가 갖고 있는 거죠.
시공능력은 건설사업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택법에 자 보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한 자를 뭐라고 불러? 건설사업자. 우리 주택법에 등록한 자를 뭐라고 불러? 등록사업자. 그럼 우리 주택법에만 등록했어. 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한 자인데 우리 주택법에 등록사업자는 1년 동안에 몇 채 이상 지을 때 등록했어? 20채 이상이죠. 그러면 건설사업자는 주택법에도 등록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했겠지. 얘는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다 등록한 자야. 이런 자가 시공능력이 있는 자라니까. 주택법에는 등록한 자는 시공능력이 없어요. 없어. 그런데 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죠. 그러면 이자로 간주, 본다 이런 말이 있는 거야. 무슨 말 이해해요? 이자로 간주를 해주는 거야. 물론 이자처럼 고층 빌딩을 짓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원칙은 5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요건인데 그것까지는 우리 몰라도 되거든. 작년 시험에 또 요 요건을 살짝 또 손을 댔어. 지금 몰라도 돼. 자 어쨌든 이 요건을 갖추면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자로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뭘 갖춘다는 거야? 시공능력을 갖는다 이런 뜻이거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요건이 뭐게 하는 건 지금 몰라도 돼. 어쨌든 그렇다는 의미를 이해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등록사업자는 아무 등록사업자나 되는 게 아니고 아예 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했거나 이자는 당연히 되지. 아니면 등록 안 해도 요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요런 자가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 주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만약에 조합이 내가 지역조합에 가입을 한다. 그럼 요 등록사업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요 놈이 마음에 들어 요 놈이 마음에 들어. 어떤 놈이면 좋겠어? 이제 뭐 안경을 안 쓰니까 놈이란 말이 막 나오네. 편하고 좋은데요? 요 놈이 마음에 들어 요 놈이 마음에 들어. 나는 요 놈이 마음에 드는데. 그렇잖아. 이게 뭐 시공 회사가요. 그 대부분 공동을 하는 요 놈들이 대부분 대행을 한다고. 업무를. 그러면 대행을 하는데 대기업의 건설업자가 만약에 한다면은 믿음이 가잖아. 그 자가 나를 상대로 사기치고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등록사업자가 하잖아. 요거는 조금 여기 조심해야 돼. 돈을 들고 튀어라 이런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조합에 가입할 때는 등록사업자가 요 놈인지도 한 번씩 이렇게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자가 공동사업 주체가 되는 거야. 시공능력이 있는 자가. 얘는 대지에 뭐를 갖고 있어야 돼?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조합 있잖아요. 리모델링은 소유자가 만들죠. 우리는 소유자가 조합 만들 때는 뭘 받아야 돼? 동의. 맞죠? 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다 동의받았잖아. 그러면 리모델링도 소유자가 만드니까 동의받아 만들 거 아니요. 그런데 리모델링 말고는 지역 직장은 새로 집을 짓는 거요. 지으니까 뭘 갖고 있어야 돼? 대지 갖고 있어야지. 대지 소유권, 얘들은 대지 소유권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지역 직장은 100%에서 95%에서 95%만 갖고 있으면 돼. 그럼 나머지는 지역 직장은 뭐를 인정해줘? 매도 뭐? 뒤에 두 글자는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매도 뭐? 매도 청구지. 매도 청구 인정한다고. 강제적으로 사게 해준다고. 그래서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아주 큰 메리트는 바로 95% 소유권 확보 했을 때 나머지 5%는 매도 청구를 인정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뭔가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뭐를 받을 수 있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승인 요건이야. 뒤에 가서 이게 되게 헷갈려. 뭐가 헷갈려? 다른 등록사업자 있잖아. 얘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꼭 소유권이 아니어도 돼요. 사용권이 있어도 돼. 근데 공동을 하는 얘들은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요게 헷갈린다고. 요걸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 주체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읽어봐 주시고요. 거기에 60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공동사업 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 비용, 책임 분담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밑줄 협약에 따른다. 협약 동그라미.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어요. 두 사람이 공동을 하잖아.
협약을 정확하게 체계를 안 했잖아. 허지부지 하게 되면은 사업이 안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발을 석 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맞지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공동을 할 때는 그 어떤 책임 범위라든가 비용 부담이라든가 권리 의무에 대해서 협약을 뭐 해라? 체결해야 돼. 여기 넘어가세요. 자, 됐습니다. 그 공동,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뭐가 나와? 등록사업자의 시공 나오죠? 요거 지난 순간에 제가 읽어드렸죠? 그게 뭐예요? 요 요건이에요, 요 요건. 등록사업 요 요건을 갖추면은 시공 능력을 인정받는다 이 말이에요. 건설사업자로 본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한번 참고하는데, 자, 하나만 볼까? 박스 안에 두 개만 봅시다. 1번. 일단은 등록사업자가 시공 능력을 가지려면 자본금이 얼마가 돼요? 5억입니다. 자본금이. 그리고 개인이라면 법인이니까 자본금은 법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자산 평가액이 얼마가 돼야 돼? 10억 딱 두 배죠. 10억입니다. 그 기술자도 뭐 3명이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최근 5년간 건설 실적이 100호 1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5년간 연 평균이에요? 5년간이에요? 그냥 5년간이죠. 그러면 우리가 등록사업자는 1년에 20채 이상 지으려면 등록하잖아. 그러면 20채 이상을 5년간 꾸준히 지었으면 몇 호 몇 세대가 돼? 아, 그런 얘기요. 등록사업자가 5년간 꾸준히 일을 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시공 능력이 인정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밑에 건설 가능한 규모 나오죠? 뭐 참고하세요. 우리 시험에 작년에 처음으로 이 부분에서 지문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렵게 내려고 발버둥을 쳤지. 발버둥을 친 거야.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몇 점만 받으면 돼? 아직까지 목표를 안 정하셨구나. 37.5는 안 돼. 37.5는 안 되고. 40문제 중에 20문제만 골라내라고 자신 있는 거. 그리고 20문제 맞추면 되잖아. 그럼 우리는 공법 문제 40문제 푸는데 몇 분 걸려? 30분만 하면 된다니까. 20문제만 풀 거라니까. 나머지 찍을 건데 뭐. 그럼 합격이야. 와, 나 20문제만 딱 골랐는데 알고 보니까 30문제가 아는 문제야. 좀 억울하긴 하죠. 그래도 합격은 똑같아. 마음 편하게 공부하시라. 마음 편하게. 뭐 어쩌지 하지 말고 들어보면 뭔 소린지는 알잖아요. 뭔 소린지 알면 돼. 나중에 5, 6월달 과정 지나고 우리가 공법이 이제 뭔가가 들린다라고 하는 건요 7, 8월달 가야 돼요. 그래야 뭔가가 이제는 무슨 소리인지 들린다 이게 되지. 지금 안 들려. 이거 지금 한 번 들은 거 지금 다시 보니까 이거 봤다는 생각 안 나죠. 근데 단지 책에 막 낙서만 돼 있잖아. 그 낙서가 증명할 뿐이지 아무런 기억이 없어. 무슨 기억이 있겠어. 오른쪽에 보세요. 6번 등록 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등록 말소나 영업 정지 처분받은 등록 사업자는 밑줄 그 처분 전에 뭐를 받았습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받는 요건. 사업계획 승인 받고 싶어? 뭐가 좋아? 뭐가 좋아야 돼? 대지. 자, 물어봅시다. 지난주에 했는데. 건축허가 받는 요건. 건축허가 받으려면 뭐 갖고 와야 돼? 돈을 갖고 와야 된다고? 밑에 봉투 따라와야 돼? 이 전형적인 부정부패의 관료 형태. 대지 갖고 와야 된다니까. 건축허가 받으려면 대지 갖고 와야 되잖아. 대지 소유권. 아니면 소유권이 아니라도 뭐라도 사용권. 지난주 공부했죠? 했잖아. 그럼 주택법도 똑같아.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건 뭐를 확보했다는 거다? 대지. 그 대지까지 다 확보했는데 우리 주택법은 건축법과 차이점이 뭐예요? 개인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살 집을 짓잖아.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주택법에는 취소나 말이 나오면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공식이었죠? 근데 이번에 또 해야 된다가 하나 또 만들어졌어. 이제 미친다 이제.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참고하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 이 사업 주체 파트를 보고 있잖아요. 사업 주체는 뭐니 해도 우리 시험에 제일 중요한 게 조합 아닙니까? 주택조합. 이 조합만 좀 없앴으면 원도 한도 없겠어. 주택법 공부하는 게 너무 쉬운데 이 조합 때문에 지금 조합에 관해서 너무너무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특히 지역주택 주택조합. 그래서 웬만하면 모르면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제가 뉴스 보니까는 뭐 진천에도 뭐 진천동이가인가? 여기도 뭐 가입을 모집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말로 잘 모르면은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모르면. 그런데 이걸 자꾸 안전장치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지금 뭐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졌어. 시험에는 매년 물어보고. 어쨌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한번 봅니다. 주택조합이 어디가 나오죠? 자,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 주택 마련이죠. 밑줄, 리모델링 밑줄. 자, 목적이 두 개네. 주택을 마련하는 목적과 리모델링하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 주택법은 조합은 주택을 마련할 때 반드시 뭘 받아?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이 아파트를 지어 이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졌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공부했으니까 물어봅시다. 리모델링은 뭘 받아? 허가 받지? 리모델링은 시공구에 허가 받아 하고 새로 집을 짓는 지역 직장은 뭐 한다?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조합의 종류는 아실 테고 지역 직장이 있고 뭐가 있다? 리모델링이 있죠. 지역과 직장은 목적이 뭐예요? 마련이죠. 마련에 동그라미 쳤죠. 근데 지역은 마련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오로지 건설이죠. 자기들이 직접 집을 지어서 마련하는 방법이고 직장은 마련하는 방법이 건설도 하지만 뭐도 있었어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그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주택을 공급받는다. 국민주택이란 건 누가 공급받는 주택이다. 국민주택 누가 분양받는 거야? 이제 국민하면 안 돼. 국민이 분양받는다는 건 1, 2월 달까지만 통하고 이제 3, 4월에 되면은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 이렇게 하셔야 돼. 무주택 세대. 집이 있는 세대는 국민주택 분양 못 받아. 그래서 나중에 직장주택조합을 만드는데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고 만든다라는 말이 나오면 집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을 합니다. 자, 조합원의 자격. 뭐니 해도 뭐 우리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책임 밑줄부터 먼저 가볼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밑줄 걷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거기 괄호가 있을 거예요. 괄호 밖으로 가야죠. 부터 언제까지? 해당 조합주택이 언제까지? 입주 가능일까지 밑줄 걷고 거기까지 끊어야 되겠죠. 그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부터 해서 입주 가능일. 제가 입주 가능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입주한다는 건 이 집은 누구 집이요? 내 집이지. 내 집이란 말은 부동산은 내 집이 되려면 뭐를 해야 돼? 등기. 그러면 입주 가능일이란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등기할 수 있는 날 이런 뜻입니다. 등기 가능한 날이란 말과 같은 거예요. 이때까지는 자, 그 뒤에는 밑에 A, B만 읽어보면 돼. A, B의 A는 의미가 뭐예요? 세대원 전부 포함해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집이 아예 없다는 거죠. 맨 끝에 밑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자, 지역직장주택조합원은 무조건 세대주입니다. 집이 아예 없는 세대주일 것. 두 번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하여 주거 전용 면적 얼마? 그렇죠. 그 전용 면적을 기억하셔야 돼. 85 이하, 60 이하 이러면 안 돼요. 85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그러니까 집이 아예 없거나 집이 있어도 한 채만 있거나 한 채인데 그 사이즈가 얼마? 85 이하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부하시는 우리 법에 나오는 면적 나오죠? 전부 주거 전용 면적이야. 아시겠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주거 전용 면적이니까 그 주거 전용 면적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전부 주거 전용 면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A번에 뭐 괄호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세대원 할 때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배우자는 반드시 같은 세대에 없어도 따로 살고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는 거야. 세대원으로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집에 한 채 있고 나도 한 채 있고 이러면은 한 채요, 두 채요, 세대원이 두 채가 되는 거야. 배우자가 세대원이 서울에서 집을 한 채 갖고 있고 나는 대구에서 한 채가 있고 이래도 따로따로 있어도 두 채가 돼버린다니까. 조합은 돼, 안 돼? 안 되는 것이요. 집이 한 군데라 있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니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전에 신청일 현재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 지역에? 6개월. 주민등록만 살짝 옮겨서 가입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D가 본인과 아까 말한 것 같은 거죠. 본인과 같은 세대를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 주택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원이 되면은 안 된다. 그죠? 이미 배우자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대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어도. 자, 그래서 직장은 봅니다. 똑같다. 직장은 똑같다. 뭐가 똑같아? 집이 없거나 한 채만 있는 세대주가 된다 이 말이죠. 집이 없거나 한 채만 있는 세대주가 된다. 단 차이점이 뭐죠? 다만 동그라미. 다만 그것만 주의하면 되겠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만들 때는 이때는 집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조는 안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다시 올라가서 첫 번째 줄 기억에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집이 없으면 되는데 맞지요? 투기과일지구는 다르죠. 투기과일지구는 인가 신청일 몇 년 전? 그거 하나 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갑니다. 직장주택조합은 직장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그 직장이 니은 어디 있어야 돼? 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광시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직장이 동일한 특광시군 안에 소재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이어야 된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대구시 안에만 있으면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출퇴근이 된다 이 말이에요. 특광시 같은 시군 안에 직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뭐 디귿은 아까 보셨죠? 직장은 지역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집이 없거나 85 이하의 주택 한 채만 가진 자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지역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었다는 거. 그래서 언제부터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만약에 입주 가능일이 되기 전에 큰 집이 85 초과하는 집이 한 채가 생겨버렸어. 어떻게 된다?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는 나중에 조합원을 교체하는 사유가 됩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보실까? 자, 다음 은한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공동주택, 복리시설, 이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소유권이 괄호 묶으세요.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 뭔 말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에 공유는 몇 명이다? 한 명이다. 그렇죠. 공유에 속할 때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건 뭐 정비사업 조합이나 똑같은 거야. 개발조합이나. 자, 기억은 사학계획 승인이죠. 그럼 무슨 법으로 지은 거야? 주택법. 기억 니은을 묶으세요. 기억 니은은 주택법으로 지어진 공동주택이죠. 디귿은 건축법으로 지은 겁니다. 자, 제가 물어볼까? 자, 뭐 이해만 하면 돼. 우리 주택법은 지을 때는 사학계획 승인 받죠. 사학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집을 한꺼번에 많이 짓잖아. 몇 세대 이상 지어? 30세대 이상 짓지. 그러니까 30세대 이상의 주택만 지을까? 부대복리도 갖춰야 될까? 부대복리까지 갖추어라 하는 요런 계획을 짜는 걸 사학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 사학계획에는 부대복리시설 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어. 오, 그게 사학계획이라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주택법에 짓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만 지어 부대복리까지 갖춰. 부대복리까지 갖추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할 때 조합을 만들어서 하죠.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건 요 복리시설 리모델링 하는 걸 조합을 만드는 거야? 공동주택을 만드는 거야? 공동주택.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입니까? 복리시설 소유자입니까? 공동주택 소유자예요. 얘가 아니라니까. 그러나 공동주택하고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할 수도 있지. 같이. 이럴 때는 얘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이 대상이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밑줄. 누구?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이에요. 그런데 니은 보세요. 복리시설과 함께 리모델링 할 때는 누구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 복리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해갑니까? 자, 이번에는 이것은 건축법입니다. 물어봅니다. 건축법은 29세대까지 지을 때는 건축법으로 지으면 됩니다. 자, 건축법은 공동주택만 짓습니까? 부대복리까지 갖춥니까? 부대복리까지 갖춰 공동주택만 지어? 요거만 짓는 거지. 공동주택만 지으니까 당연히 리모델링 할 때 조합원은 누가 되는 거야? 당연히 공동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요거 하면 이제 주상복합 있어요. 요거 한번 들어봅니다. 자, 주상복합은 제가 어디에서 인정하는 거다? 준주가구 무슨 지역? 상업지역에서. 자, 원래 30세대부터는 주택법으로 짓는 게 맞지? 그런데 300세대 미만이에요. 300세대 미만은 몇 세대? 299세대까지죠. 요 세대의 주상복합은 양다리야. 무슨 말이야? 짓는 건 건축법으로 지어. 팔아먹는 건 분양은 주택법으로 분양을 해. 그러니까 30세대 이상이니까 그 주택법으로 짓는 게 맞잖아. 근데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300세대 미만까지는 주택법으로 안 짓고 건축법으로 그냥 짓도록 해주는 거야. 그 말은 이렇게 부대복리까지 별도로 이런 요건 안 갖춰도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300세대 미만까지는 건축법으로 지어요. 혜택을 주는 거야, 일종의. 그러나 세대수가 많죠? 이거는 팔아먹을 때는 주택법으로 팔아먹는 거야. 이런 주상복합이야. 그럼 300세대 이상은 아예 짓는 것 자체가 주택법으로 가야 됩니다. 주상복합도. 자,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말이지요. 그러면 얘도 건축법으로 지었잖아. 건축법으로 지었는데 주상복합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밑에는 쉽게 말해서 상가, 위에는 공동주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리모델링 한다고. 그럼 주택만 리모델링에 상가도 같이 해. 같이 해야지 한 건물이니까. 그러면 얘뿐만이 아니고 상가 소유자, 복리시설 소유자도 얘 공동주택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도 조합원이 돼야 안 돼? 된다 이 말이에요. 얘도 된다. 그 얘기를 거기 디귿에 적어놓은 거예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누가 돼 밑줄? 공동주택 소유자. 당연히 이 조합원이 되죠. 근데 괄호 밖에 괄호 안에 해당 건축물에 자 괄호 문거 볼까?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 그 말이 주상복합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는 밑줄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자 괄호 이해되셨어요? 괄호는 주상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조합원의 자격을 보셨습니다. 밑에 2번도 한번 읽어보면 되죠.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아,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답니다. 부득이 밑줄, 일시적 상실 밑줄. 그렇다고 누가 인정했어? 시군구가 인정. 시군구가 인정. 자 여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주택조합에는 행정청, 관할관청은 누구만 나와? 시군구만 나옵니다. 시군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다. 아까 세대주만 됐잖아요. 이럴 때는 자기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해가죠?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우리는 조합원에 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합원 수가 나오네. 자, 조합원 수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 지역 직장은 조합원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뭐하고?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고 아파트를 새로 짓고 아시겠죠? 자기들끼리 저렴하게 한 채씩 나눠 갖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하면서 경비를 뽑는 이런 형태가 조합주택이죠. 리모델링은 소유자가 하지만 지역 직장은 좀 다르잖아. 새로 집을 짓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합원 수가 너무 적어도 조합이 부담이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리모델링은 집을 가진 자들이 리모델링 하니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역 직장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새로 짓잖아. 그래서 조합원 수가 너무 적으면 안 돼. 그럼 우리는 뭐 여기서 뭘 이해하셔야 돼? 조합원 수는 무슨 조합원 관계가 없어?
리모델링 관계없어. 요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은 조합은 숫자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조합 얘기다? 지역 직장 얘기다. 그래서 괄호 안에 반드시 밑줄 괄호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우리 시험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숫자가 맞춰야 된다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자, 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죠. 우리가 조합 인가를 받을 때 몇 채를 짓겠다는 예정 세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정 세대수에 몇 프로 이상이 돼야 돼? 괄호 밖에 50% 이상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ND죠. 조건 하나 더 있네. 조합원은 몇 명이 돼야 돼? 20명 이상.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이해가 되셨나요? 리모델링은 제외입니다. 건설 예정 세대수인데 리모델링이 뭐 건설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다만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까? 괄호 묶으세요. 세대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때는 밑줄 변경된 세대수의 얼마가 돼야 된다고? 50%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300세대를 건설하려고 조합 인가 받을 때 300세대 지으려고 예정을 했어요. 그럼 조합은 몇 명 돼야 돼? 최소 150명 돼야지. 그 150명을 딱 맞춰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400세대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150명 가지고는 안 되죠? 몇 명이 돼야 돼? 200명은 돼야지. 그럼 50명이 부족하지? 그럼 50명을 뭐 할 수 있다? 충원할 수 있다. 추가 모집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있으면 우리는 뭘 공부한다? 본래는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일단 인가 떨어지면은 조합은 바꾸면 안 돼. 그런데 방금 세대수가 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됐죠. 그럴 때는 부족한 조합원을 이렇게 모집할 수 있는 이런 예외를 인정한다. 그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 괄호도 보세요. 첫 번째 줄에 괄호가 있죠. 설립 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의 예정 세대수를 말한다. 당연한 거지. 우리 조합 인가 받을 때 지금 몇 세대 짓겠다. 그래 그거에 50%가 돼야 조합 인가가 나는 거잖아. 당연한 거 이해가죠? 근데 문제는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는 뭐 한다? 밑줄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는 빼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 그냥 그렇게만 밑줄만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합원의 자격을 보고 있는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 숫자까지 봤네. 조합원 수는 리모델링과 관계가 없어까지 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4번에 지역직장주택조합에 교체 신규 가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 놈도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지난 순환에서 예를 안 봤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인가를 받죠. 자,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인가를 받으면 설립이 됩니까? 등기를 해야 설립이 됩니까? 어? 인가 받으면 되는 거야. 얘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를 안 하니까 법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비법인 사단입니다. 비법인 사단. 아시겠죠? 비법인 사단은 권리 능력이 없죠? 비법인 사단이 가진 재산을 우리는 민법 시간에 무슨 재산이라고 공부했어? 아, 공부 안 했어 아직? 리모델링도 인가 받죠? 리모델링은 법인이요 비법인이요? 어? 얘는 법인이야. 얘는 정비사업조합의 성격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그랬거든. 얘는 비법인이야. 그러면 주택법에는 등기한다는 표현이 없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성격을 준용하니까 얘는 리모델링은 등기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야. 얘는 법인이야. 어쨌든 좋아. 뭐가 좋아? 리모델링은 누가 만들어? 공동주택. 소유자가 만들지. 얘는 사고 파는데 제한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건 관계없는 거야. 근데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집을 짓게 만드는 거거든. 아까 매도 청구도 인정했잖아. 그러면 인가가 딱 떨어지면요. 이때부터는 조합을 못 바꾼다니까. 조합원의 지위 전매가 안 된다고. 언제까지 안 돼? 사업주체는 나중에 뭘 받아? 사업계획에 뭘 받아? 승인 받지? 요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조합원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워. 자, 보세요. 사업계획 성이 났죠? 이제는 사업이 확정됐어, 안 됐어? 확정됐지? 그러면 우리가 일반 아파트는 내가 당첨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조합원들은, 조합주택은 성인 딱 떨어지면 이게 당첨이야. 자, 조합주택은 사업계획 성인 나면은 무조건 아파트 받는다고 이제. 내가 아파트 받는 건 무조건 확정된 거야. 그래서 뭐 된 걸로 마찬가지야. 일반 주택처럼 비교하면은 당첨된 거야. 자, 우리는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단순한 입주권이라고 불러, 분양권이라고 불러. 이때는 분양권이 되는 거야. 동호수가 이제 분양권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 아파트 내가 당첨되고 동호수 결정됐잖아. 몇 동 몇 동 결정되면 아파트는 안 지었지만 아파트가 있는 것처럼 인정해 주는 게 분양권이에요. 그럼 분양권은 전매가 돼, 안 돼? 분양권은 전매가 되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요거 기억하는 게 어려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곧 거기에 당첨이고 이때부터 조합원의 지위는 뭐에 해당한다? 분양권에 해당한다. 요거 기억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야. 분양권이 해당하니까 이때부터는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야. 근데요, 이 동네가 투기과일지구잖아요. 투기과일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에서는 안 돼. 이해갑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럼 결국은 여기부터는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부터는 되니까 안 되는 거, 이 기간 동안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읽어볼까? 자, 지역 직장 주택조합 밑줄 긋습니다. 지역 직장, 지역 동그라미, 직장 동그라미. 거기다 적으세요. 리모델링 X. 리모델링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리모델링은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다. 설립 인가 받은 후 그 말이 중요합니다.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언제부터 안 된다고? 설립 인가 받은 후부터 안 되는 거야. 조합원을 교체해도 안 되고 뭐해도 안 돼.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죠. 다만, 그럼 우리 시험은 다만 이걸 물어보겠네. 다만 동그라미. 다음에 은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된다. 넘기세요. 자, 되는 경우 읽어볼까?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행정청은 누구만 나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다. 그럼 이런 얘기네. 자, 이 기간 동안에 조합원을 교체할 수 있는 첫 번째 예외가 뭐다? 조합원의 추가 모집에 승인 받은 거야. 누구한테 승인 받았어? 시군구청장. 물론 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면 안 되지. 당연한 거지. 2번. 다음 은원에 해당하는 사유로 밑줄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 동그라미. 자, 두 번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요 사유로 결혼이 발생했죠. 결혼이 발생한 범위 안에서 뭐를 한다고? 충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그 사유를 밑에 몇 개를 적어놨어? 적어놨죠. 요거 공부하는 거. 첫 번째 조합원이 뭐 했어? 사망했네. 조합원이 돌아가셨네. 조합원이 사망했으면 조합원 바꿔야 됩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됩니까? 저승에 가서도 뭐 집도 필요하고 이럴 가끔 왔다 갔다 하고 귀신의 집 있는 거 있죠. 그 동네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부산에도 저 뭐 가요 쪽인가 거기에 귀신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안 살고 하는 집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대부분 없어요? 그런 집 사가지고 살면 돼. 집값 싸다니. 같이 살면 되지. 자, 그러면 조합원이 사망을 하면은 이때는 어떤 방법으로 교체가 될까? 상속받는 거지, 이거는. 이건 상속받는 방식으로 교체가 되는 거야. 이는 상속이 안 되는 건 없잖아. 그러면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상속 못 받게 하면 되겠어? 아니, 상속 못 받게 하는 건 없잖아. 그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이 필요 없는 거야. 아까 조합원 자격 공부하셨잖아. 집이 없거나 한차만 있는 자 이런 거 있었지. 그런데 상속받는 자는 관계 없는 거야. 아까 뭐 그 내용이 뭐 있었는가 없었는가 못 읽었네. 그것도 기억을 하세요. 니은 이거야, 니은.
니은 보세요. 사각격 성인 받으면은 이때부터는 양도가 돼야 안 돼? 된다 이 얘기 이거 얘기. 그 니은 해볼까? 사각격 성인 이후 밑줄 걷죠. 괄호 밖으로 갑니다. 괄호는 네 번째 줄에 있네. 괄호 밖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 괄호 밖에 지위가 양도정려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돼 있죠. 밑줄 양도정려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경우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양도도 되고 판결, 증여 등으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는데 사학계획 성인 이후 이런 얘기죠. 다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돼 있죠. 그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에 저것에 투기과일지구라고. 자 지금은 투기과일지구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투기과일지구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괄호가 많잖아요. 우리 시험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자 그래서 니은 사학계획 성인 이후는 된다는 얘기고 디귿 조합원이 탈퇴했죠. 자 우리 조합원 탈퇴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탈퇴를 했는데 문제는 아까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 돼야 되잖아. 근데 탈퇴를 해버리니까 예정 세대수 50%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충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탈퇴 등으로 탈퇴 동그라미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수의 밑줄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죠. 미만은 50%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충원할 수 있는 거야. 반대로 뒤집으면 탈퇴했어. 그런데 여전히 조합원은 건설 예정 시에 대해서 50% 이상이야. 탈퇴했어. 충원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50% 미만일 때만 충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거와 같은 게 미음 보세요. 미음. 사학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아까 세대수가 변경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변경된 세대수 50% 돼야 되잖아. 그런데 변경된 세대수 50%가 또 안 되죠? 그럴 때도 충원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얘기네. 그 사학계획 승인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이 됐는데 변경되었는데도 여전히 조합원 수가 50% 이상이야. 그러면 충원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요. 50% 미만일 때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그럼 50% 미만일 때는 디귿하고 미음입니다. 디귿하고 미음이야. 물어봅니다. 조합원이 사망을 했어. 그러면 한 명이 지금 빠졌잖아. 그런데도 조합원 수가 얘가 사망해도 여전히 건설 예정 시에도이제 50% 이상이야. 조합원 충원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상속 받잖아. 상속 받잖아. 그럼 거기 보세요. 리얼 보세요. 리얼. 조합원이 무자격적으로 판명되어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무자격적으로 판명됐다는 게 뭐야? 아까 조합원 자격은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집이 없거나 85 이하 주택 한 채잖아. 입주 가능일이 되기 전에 85 초과하는 집이 한 채 생겨버렸어. 상속을 받든 매입을 하든 자격 없지? 자격 없어. 그럼 얘는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 자격이 없어지니까 빠지잖아. 그런데도 여전히 건설 예정 시대수의 50% 이상이야. 얘가 빠져도. 그럼 충원할 수 있어 없어? 충원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이 발생한 범위 안에서는 충원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50% 이상이면 충원이 안 되는 건 딱 두 개라고. 두 개. 조합원이 탈퇴했거나 세대수가 변경됐거나 그 두 가지 경우만 50% 이상이면 충원이 안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충원되는 거야. 이렇게 자격이 없다고 판명되었거나 사망이나 이런 건 충원이 된다 이 말이야. 50% 미만일 때 충원하는 거 티귿하고 미음하고 두 개밖에 없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런 얘기지요. 자 3번 추가 모집 시 자격 요건입니다.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이 말이죠. 추가 모집은 예죠. 충원은 예죠. 어쨌든 이 예배 규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때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는 조합원 자격 요건이죠. 밑줄. 조합원 자격 요건 판단할 때는 밑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합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합니다. 칠판 보세요. 자 조합 인가 났죠? 인가나고 나서 여기 지금 조합원을 지금 추가 모집하죠. 여기 지금 충원하죠. 이 시점에서 하잖아. 그럼 여기 들어오는 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들어와야 돼? 아무나 들어와도 돼? 있는 자가 들어와야지.
그 조합원 자격이 뭔데?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85 이하 주택 한 채만 가진 자잖아. 그러면 이런 조건을 다른 자들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어? 인가를 신청하는 이날부터 가지고 있었지.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자는 이때부터 이런 조건을 갖추면 돼. 이 새로 들어오는 자도 이 시점에서 이런 조건 갖춰야 돼.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잖아. 아시겠죠? 그러면 추가 모집되는 자의 자격 요건은 추가 모집하는 당시입니까? 조합 인가 신청하는 당시입니까? 그 얘기야.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 그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나 없나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4번입니다.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의 변경인가 신청. 괄호 묶으세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 자, 물어봅니다. 조합을 인가받았는데 변경하죠. 뭔가가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인가받습니까? 다시 인가받습니까? 받지. 변경은 새로운 행위잖아. 나중에 해산할 때도 다시 인가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조합원이 추가 모집돼도 변경인가 받습니까? 조합원을 새로 모집했잖아. 변경인가 받아? 받으라고 지금 읽고 있잖아 지금. 그 눈치가 있어야지. 추가 모집 승인을 받으면 그 추가 모집했다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 변경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하라고? 밑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된다. 보세요. 조합인가 받았잖아. 여기 지금 추가 모집했지. 그러면 다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조합은 사업 주체야. 그러면 적어도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하기 전까지는 조합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는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변경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는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우리는 지금 뭐 보고 있어?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 숫자,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있는 거야. 지역 리모델링 관계없지만 지역 직장은 인가 딱 떨어지면 양도 안 돼. 그걸 보신 거야. 조합원에 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뭘 본다? 조합 설립 등 이렇게 돼 있죠. 이제는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를 보는 거야. 우리 뭐 조합하면 항상 설립 절차 보잖아. 그 다음에 조합원 보고. 근데 우리는 조합원을 먼저 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주택조합 어떻게 좀 이게 좀 뭐 정말로 좋은 안전장치가 만들어져서 정말로 우리 서민들이 집을 싸게 분양받는 어떤 제도가 되든지 아니면은 없애든지. 저는 없애는 쪽으로. 우리 주택법 공부할 때마다 이 조합만 없으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제가 강의를 안 하면은 뭐 안 없어도 되는데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에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귀찮아 죽겠어. 자, 지역 직장은 뭘 받는다고? 인가를 받습니다. 리모델링도 뭘 받아? 인가를 받습니다. 리모델링은 법인이니까 사실상 등기까지 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요걸 보는 거야. 자, 지역 직장은 근데 직장은 국민주택 공급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잖아. 그때는 자기가 사업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자기가 공급 받는다는 거야. 그럴 때는 얘는 신고입니다. 국민주택 공급 받을 때는 신고하면 돼. 근데 자기들이 사업을 할 때는 뭘 받아야 돼? 리모델링도 사업을 하니까 뭘 받아야 돼?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공부한다? 조합을 만들려면 지역 직장은 인가를 받으려면은 뭐를 갖고 와야 돼? 뭐를 갖고 와야 된다고 그랬어 아까? 대지. 자,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소유자들이 만드는 거죠. 소유자들이 조합 만들 때는 뭘 받아와야 돼? 동의.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조합 만들 때는 뭐 결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요. 그러면 얼마의 동의 받고 얼마의 대지를 갖고 오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조합 인가를 받으려면은 몇 프로? 80% 이상이 뭘 갖고 와야 돼? 소유권, 사용권. 요것만 갖고 오면 돼. 15% 이상의 소유권. 요 두 개를 갖고 와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조합 인가가 났죠? 자, 물론 행정처는 다 시군구야. 인가가 나면은 얘가 나중에 뭘 받아야 돼? 아까 조합은 무조건 뭐 받아서 집 짓는다고 그랬어? 사업계획 승인 받죠?
승인 받으려면 또 대지 갖고 와야지. 대지. 대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때는 요 사용권이 전부 뭘로 바뀌어? 소유권으로 바뀌지. 그래서 몇 프로 갖고 와야 돼? 95% 이상이 이제 뭐가 와야 돼? 소유권. 이래야 사업계획 승인 나는 거야. 아시겠죠? 이때는 나는데 그럼 나머지 5%는 뭐를 인정해? 매도 청구를 인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조합 말고는 공동을 하는 자 있잖아. 얘들은 100% 소유권이야. 근데 조합은 95% 가져오면 된다.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동의를 받는데 리모델링은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만 리모델링 할 수도 있어. 동만 할 수도 있잖아. 단지 전체를 할 때는 자 전체의 동의도 받고 뭐의 동의도 받아? 동별 동의도 받지? 우리 민법 시간에 집합건물법 혹시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집합건물법에 재건축 하잖아. 재건축. 집합건물법에 재건축. 우리 정비법에도 재건축 하잖아. 집합건물법은 요걸 구분소유권이라고 그러죠. 구분소유자. 구분소유자는 20평, 30평, 80평 상관없어. 전부 의결권이 똑같아. 그런데 아파트 평수에 따라 뭐가 달라? 대지 지분이 다르지. 대지 지분 그걸 우리는 집합건물법에서 뭐라고 그래? 의결권 이렇게 부른다. 우리 정비법에는 의결권이라고 하는 뭐라고 그랬어? 토지 면적. 우리 재건축할 때 구토 받았잖아. 그런데 집합건물은 구의라고 그래. 구분 소유자 의결권. 동도 구의의 동의를 받는 거야. 이해가 갑니까? 우리 재건축은 동의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자만 받았잖아. 근데 구토 안 받은 여기는 구의 다 받는 거야. 우리 리모델링도 똑같아. 리모델링도 전체를 할 때는 전체의 구의 결의를 받는 거야. 만약에 동만해. 그럼 이 동만 리모델링 하면은 이 동이 뭐야? 결국은 전체지. 그러니까 이 동은 어디 동의하고 같아야 돼? 요거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자, 리모델링은 전체 구의에 각각 얼마? 조합 만들 때 3분의 2. 재건축은 얼마 동의 받았어? 정비법의 재건축은 4분의 3 받았잖아. 전체는. 자, 동의 구의는 각각 얼마야? 과반수. 우리 재건축도 9만 받았지만 과반수 받았지.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반드시 비교하는 거야. 재건축은 4분의 3 과반수. 리모델링은 3분의 2 과반수. 아시겠죠? 요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기억하자. 그 요 결의를 갖고 와야지 인가가 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인가 났어. 리모델링은 뭐 받아서 사업한다고? 시군구 허가 받지? 허가 받으려면 또 뭘 가져와야 돼? 이때는 동의라고 그래. 허가 받는 동의를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이 동의와 이 동의가 같아 달라. 이때는 전체에 대해서 전체를 만약에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전체와 동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전체 구의에 각각 얼마? 75%지. 75%. 동의 구의에 각각 얼마? 50%야. 여기는 과반수인데 여기는 또 50%야. 만약에 동만 리모델링 하면 동의 전체니까 요 동의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동의 얼마? 구의에 각각 얼마? 여기는 동만 리모델링 하면 요 전체하고 같아야 되잖아. 요 동만 리모델링 하면 동의 구의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가을이 오면은 생각이 난다. 읽어봅시다. 616 맨 밑에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려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는 특치, 특도, 시군구청장. 우리 주택법은 얘를 줄여서 뭐라 불러? 그냥 시군구라고 부른다고. 우리 정비법은 얘를 줄여서 뭐라 불렀어? 정비법은 시장문수 등이라고 불렀잖아. 그러니까 약속이야 그냥. 우리 주택법에 시군구 하면 투시특도 시군구야. 이들이 뭘 받아야 돼? 인가 동그라미. 변경 내용을 변경 동그라미. 해산 동그라미. 또한 같다. 다시 뭘 받아야 돼? 인가 받아야지. 어딜 봐?
왼쪽 페이지 맨 밑에 봤는데 그 오른쪽 페이지 보면 안 나와.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간다. 이렇게 인가 받으려면 대시 소유권 확보해야 돼. 대시 소유권 갖고 오라는 건 누구 얘기야? 지역, 직장 얘기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를 후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자, 이를 후단이 뭐야? 왼쪽 페이지 맨 밑에. 변경, 해산. 변경 해산할 때는 대지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와도 돼? 안 갖고 와도 되지. 변경 해산할 때. 처음 할 때 대지 갖고 와야지. 대지 갖고 왔는데 자꾸 갖고 오라면 되나? 집을 얼마나 지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직장 얘기야. 자, 해당 주택 건설 대지 80% 이상의 뭐? 80% 이상 밑줄 긋고 얘는 소유권, 사용권. 사용권. 15% 이상 밑줄 긋고 얘는 뭐? 소유권. 그거 갖고 오란 거야. 자, 리모델링은 결의를 갖고 와야지. 의결권, 의결 갖고 와야지. 이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구분 소유자 밑줄, 괄호밖에 의결권, 의결권 밑줄, 구의죠. 여기에 대해서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역시 시군구에 인가받는 건 똑같습니다. 자, 1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죠. 괄호 묶으세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이때는 전체의 구의와 동의 구의를 다 봤죠. 전체 구의는 얼마? 각각 3분의 2. 동의 구의는 각각 얼마? 과반수. 이번에 동을 리모델링하죠. 동을 리모델링하면 동이 전체죠. 그러니까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때는 동의 구의의 각각 얼마? 3분의 2.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요걸 읽은 거예요. 요건 아직 안 나왔죠? 요건 아직 안 나왔. 근데 요거는 아까 앞에서 했잖아. 95%.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4번에 등록사업자의 책임.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합니다. 괄호 묶으세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이자가 공동으로 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괄호 묶으세요. 등록사업자의 책임입니다. 두 가지를 했죠. 시공자로서 책임. 여기 1번.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규칙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써 인하여서 조합원에게 밑줄 손해배상. 여기 2번. 무슨 말이에요? 칠판 보세요. 저기를 봅니다. 자, 요 세 놈 중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가 가능해. 근데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특히 지역은 어때요? 자기가 주인인 줄도 모른다니까. 그럼 얘하고 같이 하면은 대부분 업무를 누가 해? 등록사업자. 물론 지금은 대행업자가 등록사업자만 대행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다 등록사업자가 대행했다니까.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얘들을 조합원들을 상대로 너무너무 사기를 많이 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얘들은 시공 능력 있죠. 그럼 시공을 얘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시공자로서 책임은 당연히 지고 얘가 잘못해서 귀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문제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해라 이 말이요. 등록사업자는. 그래서 등록사업자한테 손해배상 책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공동으로 할 때 조합하고 등록사업자. 이해가 되셨나요? 5번. 자, 5번은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하여. 이 말이 빠지면 안 되죠.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하여 무슨 조합을 만들어? 직장 동그라미. 지역하면 안 돼. 지역은 오로지 자기들이 짓는 거지. 국민주택 공급받는 게 없어. 이때는 인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얘들이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신고. 변경 동그라미, 해산 동그라미. 이럴 때도 신고해야 됩니까? 해야지. 국민주택 우선 공급. 이 말이 무슨 말이요? 국민주택을 왜 우선 공급해? 이는 직장주택조합 얘기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한테는 국민주택 우선 공급하죠. 근데 제목이 좀 거시기하네. 밑에 본문 봅시다.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내가 조합이 왜 가입했어? 우선 공급 받으려고 했지. 당연한 거지. 두 번째, 5에 따른 직장주택은 그게 뭐예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사업주체가 그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말. 아무 말 아니에요. 그냥 조합원이 우선 공급한다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리모델링은 관계 있어 없어? 리모델링은 새로운 집을 받아. 자기 집이 있어. 자기 집이 있다니까. 그럼 우리 시험은 이걸 딱 한 번 물어봤어. 두 번 다시 안 물어보겠지. 뭐라고 물어봤을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원 이렇게 물어봤다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원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오획성.
액수라니까. 리모델링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거야. 새 집 받는 거 아니야. 넘어갑니다. 직장 주택 조합의 설립 요건 이렇게 되어져 있네. 됐고 5번, 8번 탈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탈퇴입니다. 탈퇴할 수 있다 없다. 뭘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8번, 9번을 묶어야죠. 탈퇴한 조합원은 역시 뭘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급을,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 괄호를 물어봤어. 제명되어도 비용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제명되어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합의 발기 모집 주체가 모집을 해가 내가 조합에 가입을 했죠. 청약을 했잖아. 청약하고 30일 이내에는 철회가 됩니다. 30일 이내는 철회가 되도록 한 거야. 그러면 이런 얘기요. 30일 이내에 철회를 해버리면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낸 돈 다 돌려줘야 돼. 뭐 말인지 아시죠? 다 돌려줘야 돼. 그건 30일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이제는 그때부터 철회라기보다는 이제 계약은 이미 이루어졌고 해약을 하는 거야. 해지를 할 수 있지. 해약을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어 없어? 탈퇴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때부터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간다. 그럼 이제 규약 내용을 앞으로 확인해야 돼. 내가 만약에 가입을 했다가 만약에 탈퇴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비용을 공제를 하고 내가 낸 돈의 얼마를 어떻게 돌려주는가. 이걸 뭘로 정한다고? 규약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5분 쉬었다가 계속 하실게요.